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DA CRL 관련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퍼실리티 문제고 항소제약 관련해서 FDA에 미팅을 신청했다. 자, 문제를 개선할 때 있어서는 첫 번째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순서입니다. 자, 그리고 원인을 파악했다면 왜가 두 번째 순서죠. 외적인 요인인지 내적인 요인인지를 파악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가 세 번째죠.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자, 퍼실리티 문제라는 것을 파악한 것은 첫 번째를 일단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팅을 요청했고 미팅이 성사된다면 문제 해결의 두 번째 순서인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고, 자, 이것은 FDA가 왜 CRL을 요구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동시에 세 번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단서가 제공되는 겁니다. 즉, 미팅이 성사되는 자체만으로도 리스크의 반절은 해소가 되는 거죠. 자, 지금 팩트를 나열해보자면 첫 번째로 승인 실패가 아닌 보완 요구다. 자, 두 번째는 보완 요청 사항이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이제 캄렐리주맙 CMC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비모 인스펙션. 자, 사측에서는 이 1번 문제, CMC 문제는 마이너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별거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2번은 문제가 되질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팩트 세 번째, 리보세라닌 및 캄렐리주맙 병용요법 효능에는 문제가 없다. 자, 이 부분은 미국 아마케에서 23일에 HLB 초록에서 글로벌 3상 환자 전체 생존기간 중앙값이 23.8개월로 나왔죠. 자, 이걸로 증명이 된 겁니다. 뭐 추측 같은 게 아닌 팩트죠. 자, 팩트는 이 정도로 나열을 해볼 수가 있겠고, 자, 현재 5월 31일이 꽤 중요한 날입니다. 그죠? 자, 5월 16일 같은 경우에는 리보세라닙 승인 여부 예정일이었고, 31일은 캄렐리주맙 승인 여부 예정일이었습니다. 자, 이날 31일 전에 CMC 문제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관련된 내용을 HLB에 알려줄 겁니다. 그렇다면 보완하면 끝이죠. 자,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 말씀인데, 항서제약의 보완 서류 제출 공시가 나온다면 주가는 다시 기대감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미비한 부분이 보완되면서 리스크가 해소가 되는 건데, 미비했던 부분 때문에 리스크가 작용하면서 주가가 2연속 하한가를 간 거니까, 리스크가 만약에 해소된다면 전체를 회복하지는 못하더라도 급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5월 31일 캄렐리주맙 승인 여부 예정일인데, 이날이 중요하면서도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최근에 미국이 중국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 규제 법안을 발의한 것은 맞는데, 자, 그러나 그 리스트에 항소제약이 있지는 않고요. 자, CDMO라고 해서 위탁 개발 생산하는 기업들에 대한 규제 법안 발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항소제약과는 관련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캄렐리주맙 자체가 미국 바이오 회사에서 기술 이전을 통해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걸고 넘어질 건덕지도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CMC 따위를 걸고 넘어지는 거죠. FDA는 깐깐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니까. 자, HLB 바이오프롬 관련 기사를 좀 보면은, 일단 효과에 대해서 전체 생존기간 중앙값이 최종적으로 23.8개월로 집계가 됐다 라고 밝혔고요. 자, 밑에 보면, 자, 이 분야 권위자인 암질환심의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이모영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23일 진행된 HLB 바이오포럼에 참석해서 이런 언급을 했다. 자, 뭐라고 했냐면, 현재 간암 1차 표준 치료제로 꼽히는 티센트릭, 아바스틴의 경우 아바스틴에 의해서 높은 빈도로 출혈 문제가 생기는 한계가 있다. 특히 간암 환자들은 출혈성 경향이 있고, 아바스틴은 간암 치료제로 대장암의 2배 용량을 사용하기 때문에 출혈 위험이 더 높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덧붙여서, 자, 의사들은 처방 시 왜 이 약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리보세라닙 병용요법은 약효는 물론 경구용 제제로 인한 복용 편의성, 출혈에 대한 안전성, 기존 약보다 여러 면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선택받을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분야 권위자의 언급인 만큼 말의 신뢰도가 높죠. 쉽게 말해서 약효는 문제 삼을 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 편의성, 안전성, 효과를 현직에 있는 분야 권위자가 인정하고 이제 데이터상으로 문제도 없었고 FDA도 리보세라닙이나 캄렐리주맙 등 약에 대한 지적은 없었습니다. 그죠? 문제 삼는 건 CMC와 비모실사인데 밑에 CMC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항서제약은 최근 FDA로부터 CRL을 수령했다. 리보세라닙의 경우 어떠한 지적도 없었고 캄렐리주맙의 경우에는 공장 설비, 퍼실리티에 대한 일부 미비점이 있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자, 미국 연방 규정집에 따르면 퍼실리티의 범주에는 조명, 그리고 공조시설, 배관이나 위생시설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에 회사는 보안사항이 마이너하다, 별거 아닐 것이다 라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FDA 승인에 있어서 약효 좋다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승인을 해주게 되면 FDA 문턱이 낮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수준이 낮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에 태클을 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약간 군부대에서 군기 잡으려고 사단장이 방문해서 연병장에 돌이 왜 이렇게 많냐 라는 이런 수준의 딴지가 아닐까. 자, 그리고 제가 최근 CMC 이슈로 CRL을 받고 최종 승인 받은 케이스들을 조금 찾아봤습니다. 2020년도부터 2024년까지고요. 물론 더 있겠지만, 자, 보시면은 CRL 발행일 15년 2월, 승인일은 15년 4월에서 소유기간 2개월, 소유기간 11개월, 소유기간 7개월, 1개월,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1개월. 자, 꽤 오래된 약물도 있긴 하지만 대다수가 그래도 1개월 내지는 2, 3개월. 상대적으로 대부분이 그렇게 시간이 크게 소요되진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CMC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자, 그리고 비모 인스펙션 같은 경우에는 HLB에 보완 요청을 한 게 아니라 FDA가 아직 이것을 마치지 못했다는 것을 통보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여기 나와있죠. 단순 통지한 사항이다. 그리고 회사의 보완을 요청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HLB의 데이터가 모자란 게 아니라 FDA 임상기관에서 아직 일을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비모 실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이 전쟁 때문에 비모 실사를 완료하지 않고 허가해준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자, 올해 초 허가를 받은 옥타파마의 비타민 K 결핍성 응고인자 감소장애 치료제의 발팍사가 그러한 사례다. 자, 약에 문제는 없고 CMC는 사소한 문제, 비모 실사는 해결될 수 있는 선례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참고로 6일 전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입에서 휴전이 언급됐습니다. 휴전을 기대할 필요는 없지만 비모 실사도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자, 정리를 조금 해보자면 첫 번째, CMC 부문 CRL은 FDA가 제조 공장을 완벽하게 요구하는 선도적 규율을 말하는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조건을 갖추는데 시간이 크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자, 두 번째 비모 실사, 비모 인스펙션. 전쟁 중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비모 실사를 완료하지 않고 허가를 내준 사례도 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임상 환자 비중도 10% 정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HLB만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비모 인스펙션을 걸고 넘어지는 것은 FDA 규제감독국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공표하는 셈이 되고 표면에 직접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행태가 되기 때문에 올해 초 허가를 받은 옥타파마의 발팍사처럼 승인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카톡방에서 HLB, 항서제약, 엘레바의 일정, 그리고 각 기업의 행보에 따라서 기대감이 어떻게 작용할지, 근거를 토대로 매수매도 타점을 잡아 지금 CRL이 오히려 기회로 될 수 있게 돕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 기업의 관련 뉴스를 빠르게 전달드리고 해석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론 저도 긍정적인 측면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하지만 개인적인 사견이고 꼭 긍정적인 말만 인정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부정적인 것도 근거가 있다면 수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HLB를 응원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통한 시세 차익이 목적 아닙니까? 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맹목적 믿음은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그러나 투자에서는 진실을 알아야 돈이 되는 법입니다. HLB의 의리를 지킬 게 아니라 명확한 근거에 따른 정보를 이용할 줄 알아야겠죠. 자, 물론 내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만 보고 싶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이 내 수익에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라고 눈 감고 귀 막지 마시고 냉정함을 찾아 현명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자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항소제약의 CR을 요 제출까지만 이용하는 것이 가장 리스크가 낮습니다. 물론 승인이 나면 더 좋겠지만 승인이 안 나거나 장기간 연장될 경우의 수도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승인이 날 것이다. 근거 없는 맹목적인 믿음으로 들고 가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승인이 안 날 것이다 라고 예단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항소제약과 엘레바의 행보를 보고 기대감만 이용하는 거죠. 자, 물론 이 기대감만 이용한다는 게 전략 매도해라 뭐 이런 것은 아닙니다. 분할을 전제로 매매해서 내 손실을 최소화해 놓고 승인의 경우의 수도 남겨놓는 거죠. 자, 만약에 내가 벌 수 있는 최대 맥시멈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미니멈이 뭐 10만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분할을 전제로 기대감만을 이용해 물량 관리를 한다면 맥시멈도 70만원, 80만원으로 줄어들겠지만 미니멈도 30만원, 4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자, 카톡방에서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초점을 손실 최소화에 두고 분할 타점을 말씀드릴 겁니다. 물론 타점을 잡은 그 근거도 함께 설명을 드리고요. 도박이 아닌 투자를 원하신다면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카톡방 참여 방법 같은 경우에는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카톡방 링크가 기재가 되어 있고요. 자, 이 공간 안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일체의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